요거는 2010년에 나왔던 고2 학평인데요. 3월에 나왔었죠. 이 그래프랑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2019년에 수특에 나왔었고, 아마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2019년에 저학년 학평으로 요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전망 이론인데, 2019년 수특에서는 이 전망을 영어로 바꾸면 뭐죠? 프로스펙트죠. 이 수특에서는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나왔고, 이때는 다시 전망 이론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이론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이론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암기도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그래프, 이 도표 1로 나온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요 녀석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사실 이 그래프만 가지고 설명해도 되긴 되거든. 근데 지문을 일단 쓱 볼게요. 자, 보시면 1문단을 보면 동메달을 딴 선수보다 은메달을 딴 선수가 더 안 좋아한대요. 더 어둡대, 표정이. 이는 심리적인 만족도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선택 행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양상과도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한 걸 고르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리한 행동, 합리적인, 이 말은 결국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대요. 이제 여기에서 도표로 가서 여기서 뭐 객관적인 상황 뭐 이런 거 나왔죠.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에서는 아마 다른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과, 그리고 가치. 요 녀석이 뭐 왼쪽에 있든 얘가 위에 있든 상관없죠. 가로축, 세로축이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어떠한 객관적 상태, 그리고 성과, 같은 말이죠.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 손익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개수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객관적 상태가 플러스 되는 것, 그리고 마이너스 되는 것을 가로축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주관적 상태라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측면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만족도를 어떠한 단어로 표현을 했었죠? 효용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이러한 단어들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로는 주관적인 척도고 가로는 객관적인 척도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시 이 그래프 빨리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다시 이문단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이문단에서 이야기하려는 바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 표를 안 사고 표를 사러 가는데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 이 두 문단 묶어서 할게요. 2문단이랑 3문단이랑. 내가 지금 표를 안 산 상태야. 영화를 보러 가. 영화표가 10,000원이야. 근데 내가 10,000원을 잃어버렸네? 하지만 영화 보러 왔잖아. 영화표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상관없잖아. 나는 그냥 영화 보러 온 거니까 10,000원 잃어버린 건 그냥 기분 나쁜 거고, 영화표는 10,000원으로 10,000원 주고 사서 보면 되는 거니까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이때는 영화표에 심리적으로 내가 배당한 금액이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영화표를 미리 10,000원을 주고 사서 지갑에 넣어놨어. 그리고 영화를 보러 영화관 앞으로 갔어. 근데 영화표를 잃어버렸네? 이때 다시
영화표를 사서 영화를 볼 것인가 라고 했는데 영화에 2만원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왠지 여기는 뭐 음악회 공연장이라고 했네요. 뭐든 별로 상관없겠죠. 그래서 다시 표를 사겠는가라고 하니까 전자는 90%가량 다시 표를 사가지고 이 공연을 보겠다라고 말했지만은 미리 표를 사서 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50% 미만,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아예 안 사겠,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숫자가 아예 안 살래요라고 이야기한 거죠. 50% 미만이 표를 사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근데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 어찌됐건 나한테서 나간 돈은 2만 원이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나한테서 나가는 돈은 결국은 2만 원인 거예요. 하지만 이 차이가 있지. 하나는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거. 하나는 내가 이 공연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거. 그래서 결국은 그 숫자, 객관적인 그 숫자로만 치면은 사실은 같다 이거지. 그런데 심리적으로 내가 부여한 가치, 효용, 주관적인 손해를 본 상태, 그거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은 3문단으로, 3문단, 여기도 이야기를 방금 했죠. 그리고 4문단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심리적 틀 만들기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걸 일반화한 이론이 이런 전망이요. 프로스펙트 이론인데, 가로축은 객관적 상태, 세로축은 주관적인 그런 상태 아니면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수직축은 자신에게 주관적인 만족도. 자, 이야기하면은 자, 심리적 반응이 상황의 객관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면 사실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정확하게 1대1 정비례하는 이런 기울기가 1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예요. 이게 뭔지 알죠? 보시면은 만약에 빵을 먹는다라고 치면 아니면 밥을 먹는다, 뭐 햄버거를 먹는다, 뭐 그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가 바로 이 원점인 거예요. 객관적인 상태도 0이고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주관적인 만족도도 0이 될 수 있겠죠? 0이 되어야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빵을 먹는다. 지금 여기에서 개념 하나를 더 더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빵마다 100씩의 만족도를 갖게 된다면, 전부 똑같다면 당연히 빵을 하나 잃어버리는 것도 마이너스 100이 될 거고 빵을 하나 추가해서 먹는 것도 플러스 100이 되겠죠. 결국 그것을 객관적인 빵을 내가 처묵처묵한 숫자와 그로 인해서 느끼는 배부름, 만족감을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1대1 비율의 직선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곡선이 됐다는 거지. 이 부분부터는 이제 지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설명을 해서 끝을 낼게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객관적인 상태에 대해서 사람이 만족하는 게 달라. 이것을 이제 여기서 개념을 추가할 겁니다. 효용. 이거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지문에 전에 지문에 나왔죠. 효용 그리고 한계 효용 그리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연결을 지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얻는 것과 똑같이 그냥 얻는 만족감, 내가 실제로 얻는 객관적인 재화와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정비례를 한다면은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상태를 도표로, 그래프로 만드는 건 당연히 직선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돼. 왜냐하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하여 내가 현재 가진 거에서 이건 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그래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일부를 조금 더 잘 이해시켜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만약에 빵을 하나도 안 먹은 상태에서 지금 딱 공복이에요.
공복인데 하나를 딱 먹었단 말이야. 하나를 딱 먹었어요. 기분이 100만큼 좋아졌어요. 근데 하나를 먹어가지고 적당히 배가 불렀어. 적당히 배가 불렀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먹으래. 그 하나를 더 먹었어. 아니 햄버거 최대 2개 이상은 먹을 수 있으니까 2개를 먹었는데 이 2개째 먹은 걸 보니까 플러스 50밖에 만족하지 않더라고. 왜냐면은 이미 하나를 먹어가지고 배가 적당히 100만큼 부른 상태라서 내가 이 두 번째 것을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만족도는 50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를 주니까 이제는 거의 슬슬 거의 못 먹음직해. 그래서 180이 됐고 네 번째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30보다 좀 더 줄어들겠죠? 190이 된다든지 200이 된다든지 점점점 더 먹을수록 줄어들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어떠한 경우에는 한계 요형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가정을 하니까 사실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햄버거 계속 처먹다 보면은 토하겠죠. 그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상태가 점점 좋아질수록 같은 양의 재화를 내가 얻는 것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인 만족도는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이 많은 사람이 10,000원 더 갖는 거하고 그지가 10,000원 갖는 거하고 그 10,000원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는 다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인 상태는 한계 유형 체감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심리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객관적 양 플러스 쪽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면은 이 마이너스 쪽 역시 플러스 쪽과 대칭하는 그래프 형태가 되어야 되잖아. 근데 훨씬 폭이 깊네? 이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공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자. 사람은 받는 것보다 뺏기는 거에 더 빡친다는 거지. 내가 지금 공복이에요. 나한테 정확히 햄버거 하나를 사 먹을 돈이 있어요. 나는 그거를 사 먹음으로써 100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그래서 햄버거 사 먹으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기분 좋게. 그런데 구석에서 어떤 형들이 불렀어. 야, 너 일로 와봐. 예? 돈 없는데요.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요즘은 뭐 카드 많이 쓰겠지만은 우리 때는 다 지갑에 돈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맞기가 처맞는 건 아니 처맞진 않았다고 하자. 처맞는 것까지 넣으면 너무 슬프니까 처맞진 않고 햄버거 살 돈을 뺏겼어. 자, 이제 나는 그러니까 햄버거를 뺏긴 거죠. 난 공복이에요. 기분이 너무 나빠. 진짜 막 절망감에 손발이 부르르 떨리고 막 눈에 눈물이 막 방울방울 진단 말이야.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 내가 공복 때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서 맛있게 냠냠냠 했을 때 그런 만족감과 공복 때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가다가 양아치들한테 걸려가지고 돈 뜯기고 느낀 절망감, 슬픔, 분노가 같은 양일 것 같아요? 아니면 빡치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이 빡치는 게 더 크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 마이너스 1인데 100인데 가상의 숫자로 쳐보면은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400까지 올라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망이론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문단 읽어보면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 수평축과 수직축이 교차하는 바로 이
중립점은 유리한가 손해가 되는가를 판단하는 바로 0점인 상태죠. 심리적으로 유동적이며 선택의 상황에서 심리적인 중립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선택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선은 나중에 되면 보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심리적인 기준이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심리적인 기준 그러니까 이거 좀 참 이거는 이걸 설명하면은 이해를 할까? 자, 만약에 봐요.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비트코인이 2017년 말에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때 막 고등학생들이 학교 쉬는 시간에 돈 벌고 그랬던 시절이거든.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었는데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 어떤 20대 후반 청년이 자살을 했대요. 비트코인이 폭락을 해서. 돈을 막 1억, 2억, 몇 억을 잃었다는 거야. 근데 그 청년이 처음에 비트코인을 시작한 돈은 얼마 안 됐거든. 그 몇 억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했다면은 원점인 상태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사실 그건 아무리 내려가도 원금은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 청년의 상태는 이거였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 돈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버린 상태를 기준점으로 삼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청년이 지금 이 얘기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중립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 2019 수특에 이거를 변환시키는 게 나왔을 거예요. 이 심리적인 중립점이 이 사람은 현재인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 상태인 플러스 2억 원의 상태가 자기의 원래 상태라고 느낀 거야. 그래서 심리적인 중립점이 여기에 와 있게 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된 겁니다. 얘랑 같죠, 모습이. 0점인 상태랑.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버려가지고, 분명 그 청년은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주관적인 상태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그냥, 그냥, 한 좋은 꿈을 꿨다. 씨발, 꿈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았을 텐데, 근데 그 청년의 심리적인 기준점은 여기가 있었던 거지. 그 청년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2억을 잃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통장이란다. 잔고에 이게 찍힌 걸 봤으니까. 그래서 한강물에 투신을 했었나, 유서를 써고 죽었었나, 아무튼. 그래서 그 청년은 심리적인 기준점을 여기에 뒀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그냥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닌데, 마이너스 2억을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큼의 압도적인 절망감을 맛보고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게 뭐 설명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네요. 이거 읽고 나서 이거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숫자로 표시하면서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러한 느낌이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숫자로 문제를 낸다면은 무조건 구체적인 숫자를 그래프에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여기에서 더 되면은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고 기분이 여기서 내려가면 어떤 식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고 심리적인 중립점이 어디쯤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것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2019 수특은 아마 이게 EBS 사이트에 있을 거고 없으면 나한테 요청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2019 학평 이거는 우리 교재에 독서 2단계 실전 연습 파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